임대차 갱신 청구권. 용어 다 알지? 갱신, 경신으로 읽냐 갱신으로 읽냐. 이것도 한자니까 이거지. 난 갱신이 좀 아직도 어떤 때 경신이고 어떤 때 다시갱 고칠경이야. 다시갱 고칠경. 기록을 경신했다니 갱신했다니. 기록을 경신했다. 다시 내가 한자가 내가 배운 고칠경 다시갱. 그러니까 뛰어넘었다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경신? 확실해? 법률 관계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할 때는 갱신. 갱신. 맞아. 신문 보니까 이런 거 쓰더라. 임대차 갱신 청구권. 그제? 갱신 청구권, 갱신 요구권. 응? 그럼 임대차법 지금 배웠어? 원룸 계약했어 안 했어? 아직도 한 번은 임대차 계약 해봤어 안 해봤어? 어? 갱신. 여러분 임대차법 배우지? 임대차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도 요새 있어. 그럼 처음에 보통은 2년이지. 보통은 2년 이하로 한 거는 2년 이상으로 못하는 거 아닌데 일반 주택은 2년 이하로 하면 세입자를 상당 기간 보장해 주기 위해서 2년으로 당연히 한 것으로 하지 더 짧게는 못하는 뭐 이런 거지.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지. 그렇잖아? 그런 거 아니 맞나? 근데 세간에 이런 거 있어. 임차인이 나가면 그 세간의 표현대로 해줄게. 복비를 물어줘야 된다. 내가 중대 학생이 우리 법대 말고 학부 학생이 여기 자기가 학교 근처에 법대 학생은 아니고 딴데 지방 학생인데 어머니가 좀 그래도 그게 좀 딸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아파트를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서울에 집을 해주는데 불안하고 하니까 여기 가면 여기 뭐지 무슨 가든이지 학교 병원 옆에네 여기 약간 아파트 상가 같은 거 하나 있잖아. 아파트형 상가 해가든 거기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방 2개 3개 중에 2개 논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들어가서 있는데 보증금으로 해서 방 하나를 엄마가 안심하고 갔는데 갑자기 거실에 어떤 30대 남자가 있더래.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아들이 어디서 이혼하고 왔나 들어가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엄마랑 자기는 그렇게 해서 하고 거실도 이제 좀 공유해서 쓰는 거고 방 하나 할머니도 적적하니까 뭐 해서 서로 이게 이해관계가 맞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와서 거실에 딱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 있겠다고 하고 나갈랬더니 그 표현이야. 자, 나갈랬더니 복비 물어내라 내지는 하여튼 뭐 그런 식의 그 표현이 복비 물어줘야 된다는 게 일반 세간의 건데 도중에 나가려면 복비를 물어준다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 나 추측을 해보니까 결국 도중에 나가게 되면 손해배상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그러니까 그 손해가 뭐냐면 복덕방 다시 한번 방을 놔야 되는 것에 대한 복덕방비 아니냐. 그래서 그게 그냥 다이렉트로 복비 물어줘야 된다는 말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 근데 그것도 또 정확히 분석을 한다면 한 2년 정도 계약했는데 한 1년 9개월쯤 나갈 때랑 2년쯤 계약했는데 한 3개월 만에 나갈 때는 귀책사유가 특별히 없고 증거가 지금 아들이 갑자기 이혼해서 그런지 들어와서 사는 것 때문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누구 잘못이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물론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아들이라는 거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소중한 존재고 뭔가 지금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서 사는 게 뭐가 이상하냐 하는 거고 이 학생이랑 학생 엄마는 여학생이니까 할머니 이렇게 좀 안전한 이런 생각하고 거기 넣는데 갑자기 30살 아들이 들어왔다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그런 거지. 그래서 3개월 만에 나가야겠다는데 이때의 손해 그러니까 거기가 나한테 학생 온 거는 복비 물어줘야 되냐 이 소박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나는 그런 건 말한 바는 없지만 이게 평온하게 할머니하고 방 2개니까
또 다른 어떤 학생급하고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복비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그거는 네가 나가고 싶으면 복덕방비 다시 내고 해서 나가라는 것까지는 그 할머니가 인정을 하나 봐. 근데 복비는 네가 하여튼 교체해놓고 나가라 뭐 이런 논리 같아. 그러니까 복비가 아마 손해배상이었을 것 같고, 그럼 다시 3개월은 좀 그렇다 치면 한 1년, 2년짜리 계약서 1년 한 10개월 정도에서는 어차피 2년 만에 계약이 끝나면 그 집주인은 새로 그걸 교대해서 누군가한테 놔야 될 거 아니야. 이 나간 사람은 좀 2개월 빨리 나가는 셈이 됐지. 원래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보는데 조금 빨리 나갔어.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여튼 2년은 됐어. 근데 2년을 됐을 때 여러분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법 보면 어떻게 돼? 2020년도에 한번 임대차법이 확 바뀌었어. 지금 제도가 뭐야? 가만히 있으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인가 끝날 때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요때 갱신이란 말 나와. 묵시적 갱신. 그대로 다음으로 넘어가. 그리고 묵시적 갱신되면 2년으로 본다라고 해서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갱신을 할 수 있어. 뭐 5% 정도 차임을 올리는 걸 이내에서 전제로. 그다음에 아예 새롭게 계약을 맺어. 동일한 주체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주체에서도 새롭게 계약을 맺어. 그러면 갱신으로 처리되는 거와 새롭게 계약을 맺는 거의 차이 뭔지 알아? 새롭게 계약 맺는 건 그 자체가 처음에 계약이 돼. 그러니까 2년으로 맺는다라는 게 구속이 돼서 아까 같이 좀 빨리 나가면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런데 갱신으로 처리된 거는 2년으로 보고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임대인은 내쫓을 수는 없어. 2년 사이에. 임차인은 법조문에 가서 보면 언제든지 통보를 할 수 있어. 해지를. 그런데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되니까 3개월 뒤에 끝나는 거로 해서 조문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 뒤에는 2년까지 맥시멈 살 수는 있지만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 통보하고 나갈 수 있어. 여기서 문제가 터져. 그럼 이때도 복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갑론을박하고 있어 지금. 근데 복비가 아니고 이 원점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복덕방은 복덕방 입장대로, 임대인은 임대인 입장대로 이해는 되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잘 봐봐. 갱신된 경우는 그 손해라는 게 뭐냐면 중개료를 공인중개사한테 준 거가 다시 한번 발생하는 거 때문에 나오는 손해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갱신할 때는 그런 상황이 없어. 애초부터. 애초에 공인중개사가 중개라는 게 있어서 중개 행위를 한 게 갱신됐을 때는 없단 말이야. 원래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임대물에 대해서 갱신을 한 거니까 그 뒤에 손해라는 게 뭐 딱히 그 세간의 용어대로 복비 물어내야 된다는 복비라는 손해가 없는데 굳이 그것을 놓고서 얘기하는 게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물어줘야 된다 말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혹시 여러분 정도의 법 수준에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이해하겠어? 내 말이 뭐 교과서적으로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아니고 당연하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손해라는 걸 배상하는 건데 손해가 있었어야 되는데 갱신됐을 때는 복비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아.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은 뭔가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개념에서 아니고 무조건 복비 물어내야 된다는데, 원래 갱신 안 됐었을 때 나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그 집을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 받아서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해서 순환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갱신해서 살았을 때는 추가적인 중개 행위 같은 게 없었어. 복비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갔을 때 다시 새로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나가든 지금 나가든 3달 전에 나가든 나간다고 했을 때 한 번 이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로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고, 나가는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집주인이 계약을 맺을 거 아니야. 그때는 그 계약에 의한 중개료가 지급될 것 같은데 왜 빠이빠이 하고 나가는 사람이 애초에 나간 거랑 갱신해놓고 도중에 나가는 거랑 갱신해놓고 다 살고 나가는 거랑 이 사람이 내줄 필요가 없는 복비가 왜 손해 개념에서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왜 그런 것 같아? 세상에서 물론 사람들이 다 돈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산하는 거를 난 이해는 해. 중개사는 심지어 또 중개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또 돈을 받으려고 하더라고. 갱신하는 것 자체에서도. 뭐 금액은 조금씩 틀리던데. 그러고서 반만 받는 사람이 최고 막 뭐 내가 볼 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막 봐주는 것처럼 원래의 그 물건에 대한 중개료의 반만. 근데 한 뭐 이렇게 10만 원 정도만 받는 사람부터 있는데 하여튼 중개사는 중개사도 그렇고 임대인은 왜 네가 복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의 그 생각은 어떻게 그거를 깨트려야 될지 좀 암담해서 여러분 수준에서 내 설명이 전달됐을 때 일반적인 임대인이 이해할까? 어떨 것 같아? 만약에 임차인이 한 달만 있다가 갑자기 나와버린다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해서 지출된 복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애초에 계약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해가 된 때 3개월 만에 했을 때는 있을 수 있는데 갱신은 잘 봐봐. 원래 2년 전에 들어올 때 복비 한 번씩 지고 들어왔지. 지금은 추가 복비는 없어. 지금 현재는 갱신.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라. 갱신됐을 때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간 보장된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3개월 뒤에 끝나는 거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런 조문을 떠나서 갱신됐을 때 도중에 나갔을 때 2년이란 계약이 딱 맺어진 게 아니고 갱신은 뭐야? 그냥 갱신된 거야. 갱신되고 2년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돌발 변수 비슷한 게 2년이 도중에 끊어졌을 때 라고 할지라도 복비의 개념에 해당하는 손해가 있었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 말이 이해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냥 다짜고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 들어갔을 때 이해해? 그러니까 갱신은 추가적인 중개사가 뭐 중개를 해줘서 복비를 받은 그게 없어 상황이. 그래서 내가 아까 문제는 당연히 복비라는 개념으로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손해배상을 해줄 상황이 되면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른 복덕방비가 손해이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도 봐봐. 2년 동안 복비를 너 때문에 도중에 한번 끊기면서 한 번 더 줬다. 이러니까 복비가 손해배상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2년이더라도 한 1년 9개월쯤 가면 어차피 2, 3개월 뒤에 나갈 사람인데 그 2개월 빨리 했다라고 두 번으로 해당하는 복비에 해당하는 한 배를 내놓으라는 것보다는 그건 그 비율로 보면 한 복비에 안 내도 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2년 중에 한 1년 9개월쯤, 10개월쯤에 가다 보면. 그렇잖아. 어차피 한 턴을 더, 이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복비를 지불했다가 손해일 거 아니야, 원래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갱신이 됐을 때의 손해를 일반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그냥 내 그 마음은 알아, 사람들한테. 뭔가 다 자기 입장에서 손해 안 보려는 거고 이득 보려는 거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복비를 물어내는데 이 복비의 개념은 손해다. 손해를 물어내는 건데 당신한테 손해가 뭐가 있었느냐. 그 말을 좀 더 내가 더 차분하게 어떻게 말하면 이게 납득이 될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복덕방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니. 이 묵시적 갱신은 아닌 상황이 됐더라도 5% 올리면서 전혀 아무 행동을 안 보여서 묵시적 갱신된 걸 빼더라도 단지 차이만 조금 올리는 것으로 갱신을 한다면 복덕방이 할 일은 사실 없어. 근데 복덕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니? 복덕방은. 거기서 자기의 부가가치를 내려니까 새로운 계약으로 만들고 싶어 해. 그러면서 심지어 새로운 계약인데 2년 전에 동의를 끄니까 자기가 많이 봐준다고 해서 2분의 1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2년 전 게 9억짜리 전세만 해도 500만 원쯤 받아. 그러면서 2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는 새로운 계약서만 만들어지지 중개는 사실은 특별히 없어. 사실적인 어떤 집 보러 다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새로 지금 한 건 없어. 그냥 2년 전 계약을 아까 말한 대로 갱신하는 거잖아. 근데 질문 다시 해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개사가
갱신의 경우는 계약으로 새롭게 하나의 이 두 사람을 매칭시켜준 계약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집 보러 다니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매칭시켜준 게 없어 사실은. 그럼 말의 표현일 뿐이야. 하나는 갱신이고